돌아온 첫사랑.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남긴 자리. 박정호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같은 의식을 치릅니다. 책상 서랍을 여는 일입니다. 서랍 맨 뒤쪽 두꺼운 책들 사이에 끼워진 흑백의 얇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자리는 누렇게 바랬고 표면엔 세월의 주름이 미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교복 치마의 주름이 또렷하고 앞머리를 짧게 자른 소녀가 빛을 등지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이름은 이윤희입니다. 정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창문 쪽으로 기울입니다. 아침 햇살이 들이치면 윤희의 눈매가 더 또렷해지고 구름이 해를 가리면 그 웃음은 종이 결 속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정호의 책상 위에는 읽다만 두꺼운 소설과 둥근 돋보기, 잔금이 간 머그컵이 놓여 있습니다. 머그컵 안에는 식어버린 홍차 한 모금이 남아있고 그 위로 얇은 막이 생겨 있습니다. 늙은 손이 사진을 만질 때마다 얇은 종이는 기적처럼 광택을 잃지 않습니다. 세월은 사람의 얼굴을 주름지게 하고 머리를 희게 만들었지만 이 작은 종이만은 시간을 거슬러 그날의 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강가를 내려다보는 오래된 연립주택의 3층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문을 열면 세월의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집 안 공기는 느리게 흘러갑니다. 벽시계의 초침은 무심하게 돌아가고 부엌 가스레인지 위 작은 냄비에서는 차입 우린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으면 먼 봄날의 냄새가 떠오릅니다. 교정의 플라타너스 잎이 터지는 소리, 자전거 바퀴가 운동장 자갈을 밟는 소리, 체육복에 베인 따스한 햇빛의 냄새. 정호는 그 냄새를 따라가려다 문득 멈춥니다. 향수는 기껏해야 마음을 옛날로 데려갈 뿐 몸을 데려가지는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정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서랍을 조용히 닫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루를 묵묵히 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은 계절에 따라 색깔을 바꿉니다. 봄에는 연두빛이 감돌고 여름에는 짙은 초록으로 변하며 가을에는 황금빛 물결이 일렁입니다. 겨울이면 회색빛 얼음 조각들이 느릿느릿 떠내려갑니다. 정호는 그 강물을 보며 세월의 흐름을 생각합니다. 강물은 항상 앞으로만 흐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혼자 남겨진 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황금빛 시간과 갑작스런 공백. 정호의 젊은 날은 가난했고 그래서 더욱 긴밀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도서관의 창가 자리에서 서로의 공책을 빌려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집의 답안을 베껴 적고 국어 교과서의 밑줄 친 부분을 확인하며 영어 단어장의 뜻을 서로 물어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는 날이면 윤희는 빨간 고무줄로 묶은 도시락을 꺼내 놓았고 정호는 한 숟가락이 남을 때까지 젓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소시지 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항상 정호가 먼저 먹기를 기다렸고 정호는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접었습니다. 종이학처럼 얇고 종이배처럼 가볍고 종이비행기처럼 멀리 날아갈 꿈들을 접었습니다. 대학에 함께 들어가는 꿈, 같은 도시에서 직장을 구하는 꿈,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꿈. 그런 꿈들을 도서관 구석진 자리에서 속삭이며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들 위로 여름이 지나가고 불시에 가을이 덮쳤습니다. 가을은 늘 예고 없이 찾아와 모든 것을 바꿔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도서관 그들만의 자리에는 연필 부스러기와 지우개 가루만 남았습니다. 책상 모서리에는 윤희가 무심코 그려놓은 작은 별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별표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정호는 자전거를 타고 몇 번이고 윤희네 동네 골목을 돌았습니다. 문패를 올려다보고 우체통을 흔들어보고 심지어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골목은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집안에 반대가 있었다는 말, 먼 친척이 개입했다는 말, 갑작스런 병환 때문이라는 말, 이사를 갔다는 말. 아무 말도 사실 같지 않았고 동시에 모든 말이 사실 같았습니다. 정호는 결국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입을 열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빈자리의 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는 윤희의 모양이었고 그 모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정호는 윤희의 흔적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카페에 가보고 함께 걷던 산책길을 혼자 걸어보고 그녀가 즐겨 읽던 시집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소와 물건들은 이미 윤희의 온기를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조심스럽게 지워낸 것처럼 그녀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후에 삶은 성실했습니다. 정호는 교육대학에 진학하여 교사가 되었고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분필 가루를 날리며 계절을 뿌리며 살았습니다. 학급의 아이들 이름을 외우고 매일 아침 출석을 부르고 학기 말이면 성적표를 정성스럽게 작성하고 가정통신문을 나눠주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학교는 규칙이 있어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 쉬는 시간의 북적거림과 수업 시간의 고요함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복도 끝에서 뒤돌아보면 낯선 여자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차지했다가 놓고 간 빈자리. 그 자리에 먼지가 아주 천천히 쌓이는 것을 보면서 정호는 매일 하루를 조용히 덮어갔습니다. 노년의 카페, 상상과 현실이 겹치는 자리. 교직에서 은퇴한 후 정호는 동네의 작은 카페에 앉는 일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카페는 강변 근처에 있었고 큰 유리창을 통해 강물과 다리를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다니고 갈매기들이 물 위를 선회하며 가끔 유람선이 느릿느릿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책을 펼치고 글자 사이사이에 기억을 끼워 넣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두세 시간을 버티는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종이컵의 김이 조금씩 사라지는 시간에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카멜색 코트를 걸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깨선이 낮게 기울어 있고 손목이 가늘었으며 눈동자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노년의 얼굴 위에도 젊은 시절의 윤곽이 남아 있었고 세월이 지우지 못한 어떤 선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닳고 다른 그 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망설임 없이 정호의 테이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바로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운터로 가서 따뜻한 라떼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우유 거품이 잔 위에 작은 산을 만들었고 계피가루가 그 위에 살짝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와 정호의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인사는 짧았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눈빛으로만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겹쳐져 있던 두 장의 투명한 필름처럼 서로를 천천히 확인해 갔습니다. 정호는 그 순간 자신이 상상 속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장면을 실제로 밟고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상상 속의 윤희는 늘 20살의 모습으로 젊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윤희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늙어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었습니다. 세월은 일부러 늙은 얼굴을 준비해 이 순간을 맞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얼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를 가진 이 만남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은 줄어들고 시선은 길어집니다.
잠깐의 정적 속에서 정호는 마음이 빠르게 늙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래 기다린 것들은 막상 눈앞에 오면 예상보다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두르면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하면 또다시 시간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등을 살짝 고쳐 잡으며 그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 오후는 충분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두드리는 젊은 직장인, 두꺼운 전공서적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대학생,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 그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정호와 윤희만은 조금 다른 시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섞인 좀 더 느리고 깊은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세월의 양쪽에서 건네는 이야기. 며칠 뒤 그들은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왔습니다. 정호는 자신의 시간을 차근차근 펼쳐 보였습니다. 30년 넘는 교사 생활, 기억에 남는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 교실에서 나는 분필과 종이의 냄새, 운동장에 쌓인 먼지와 아이들의 발자국, 밤늦게 시험지를 채점하던 램프빛 아래서의 고독한 시간들. 그의 이야기는 평범했지만 성실했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시간을 조용히 놓았습니다. 25세 했던 짧은 결혼 생활, 남편의 지병으로 인해 자주 들락거려야 했던 병원과 약봉지에 쓴 냄새, 생계를 위해 나가야 했던 시장 상점에서의 분주함과 소음, 밤마다 꺼지던 형광등의 깜빡임과 그 불빛 아래서 혼자 먹던 늦은 저녁 식사. 그녀의 이야기 역시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견딤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같은 무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비슷한 곳에서 서성이고 비슷한 곳에서 아픔을 견뎌낸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의 모양도 그리움의 무게도 세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결국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은 서로의 손을 빌려 과거를 조심스럽게 들고 왔습니다. 정호는 묻지 않던 질문을 성급하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 떠났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언제부터 돌아올 생각을 했는지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떠난 날의 날씨가 어땠는지를 물었습니다. 소용없는 물음 같았지만 날씨는 때로 사람의 마음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날씨를 묻고 길의 모양을 묻고 그날 피어있던 꽃의 색깔을 묻다 보면 어떤 진심이 조용히 마음 밖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희는 그날의 바람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목을 꺾어 나올 때 깔깔거리며 치마를 흔들던 그 바람을. 그 바람이 등을 밀어준 것 같았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설명이었고 오랫동안 혼자 품고 있던 이유였습니다. 정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은 때로 사람을 밀어내기도 하고 때로 사람을 데려오기도 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딸 지연은 아버지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의 숟가락질이 가벼워졌고 창가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아침에 나가는 발걸음이 일정한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규칙이 생긴 사람의 발걸음에서는 어떤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거냐고. 정호는 대답 대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딸은 사진 속 소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아이처럼 밝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늦은 기쁨을 기꺼이 비켜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랑은 늦게 오고 늦게 온 사랑은 복잡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떠남은 배신이 아니라 방어였다. 세 번째 만남에서 윤희는 집게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지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라떼의 거품은 이미 사라지고 얇은 우유망만이 컵 테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래전 그들의 집안 사정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젊은 날 그녀의 집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지만 속은 차가웠습니다. 딸의 인생을 정해진 경로 안에 묶어두려는 의지가 강했고 그 경로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위험 요소로 여겼습니다. 정호의 집은 가난했고 그 가난을 이유로 많은 것들이 미리 판단되고 차단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집 사이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오래 버티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윤희는 집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들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정호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우는 소리, 체면과 명예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결연한 다짐. 윤희는 그날 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별은 선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방어였습니다. 윤희는 떠나는 쪽을 택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정호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고 자신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 장의 편지지에 서툰 글씨로 몇 줄을 적었습니다. 두서없는 문장, 몇 번이고 지워서 흐릿해진 글씨,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름 대신 작은 점 하나만을 찍었습니다. 편지를 다 쓴 후에도 그녀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전하는 것이 옳은지 그냥 사라지는 것이 나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에게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언젠가 상대의 삶이 안전해지고 자신의 삶도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 다시 돌아가리라고. 자신이 가져가 버린 시간을 다시 그의 앞에 놓아주리라고. 그러나 약속은 늘 사람보다 느렸습니다. 느린 약속은 긴 세월을 통과하며 여러 번 모양을 바꾸고 때로는 거의 잊혀질 뻔하기도 했지만 결국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정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눈물은 귀해져서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 안쪽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오해를 붙들고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를 풀어준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아니었으면 이 고백은 더 오래 갇혀 있었을 것이고 두 사람은 각자의 오해 속에서 생을 마쳤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는 윤희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보다는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함은 방향을 잃기 쉽고 때로는 상대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신 그는 감사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와 준 것, 늦어도 돌아와 준 것, 그 긴 세월을 홀로 견디며 버텨준 것. 늦은 모든 것들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윤희의 이야기에는 더 길고 섬세한 실타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남편의 직장 때문에 바다 건너 다른 도시로 옮겨갔다가 몇 년 후 남편이 병을 얻으면서 고향 근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가끔씩 아무도 모르게 정호의 주변을 지나다녔습니다. 교사로 일하던 학교의 담장 바깥길을 걷고 졸업식이 있는 날에는 멀리서 운동장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정호가 아이들과 팔씨름을 하며 웃는 모습을 보았고 가끔 허리를 펴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차며 아이들과 뛰어다니는 모습, 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수업 중인 진지한 표정, 퇴근길에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까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바깥에는 또 하나의 조용한 관객이 있다는 것을. 윤희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이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깨질 것 같았고 자신만의 작은 위안이 사라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기는 사랑의 가장 오래된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직접 다가가지 못할 때, 손을 내밀지 못할 때,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봄이면 교정의 벚꽃이 필 때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고, 여름이면 아이들과 함께 물을 뿌리며 화단을 가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을 쓸어 모으는 그의 뒷모습이
유독 쓸쓸해 보였고 겨울에는 눈 덮인 운동장을 혼자 걸어가는 발자국이 남겨놓은 외로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녀는 정호의 일상 속으로 몰래 스며들었다가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왔습니다. 은퇴를 앞둔 어느 겨울 오후, 정호는 한번 낯선 시선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남아있던 몇몇 아이들에게 장갑을 나눠주고 돌아서는 길에 교문 쪽에 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짙은 회색 스카프가 목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털모자가 이마를 깊숙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여인은 가볍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는 이유 없이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정체 모를 안도감과 따뜻함이 가슴 한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그 묘한 감정이 오늘의 이 반전에서 비로소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윤희였습니다. 완전히 떠나간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라 멀리서나마 곁에서 오래 서 있어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너무 자세히 설명하려 들면 종종 엉키고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이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현재를 천천히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정호는 윤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동네의 산책길들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벚꽃이 일찍 피는 길과 늦게 피는 길, 강물 소리가 낮게 들리는 산책로와 높게 울리는 산책로, 새들이 많이 모여드는 나무와 거의 찾아오지 않는 나무들의 위치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윤희는 어느 날 정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는 낡은 과자 상자였는데 뚜껑에는 색바랜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전에 접어두었던 종이약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색이 누렇게 바랬고 날개 모서리가 달아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그들이 함께 접으며 꿈을 담았던 그 종이약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종이약을 모든 이사와 이별을 거치면서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녔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종이약을 정호의 집 창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약의 날개가 아주 조금씩 떨렸습니다.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나마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보며 두 사람은 과거와 현재가 이어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호의 손자 민수는 15살이었는데 할아버지의 늦은 사랑을 보며 놀랍도록 빨리 이해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대개 사랑을 빠르게 다룹니다. 빠르게 시작하고 빠르게 변화시키고 때로는 빠르게 끝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뻘 되는 이 두 사람에게서 전혀 다른 사랑의 속도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걷는 속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속도, 서로의 보폭을 배려하는 리듬,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자주 멈춰서서 같은 것을 바라보는 습관. 민수는 이 느린 사랑에서 젊은 사랑과는 다른 무게를 발견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사랑하는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근육이 노년에도 두 사람을 든든하게 지탱해준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조심스럽게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굴을 정면으로 찍는 대신 손을 찍고 나란히 놓인 발끝을 찍고 벤치에 앉아있는 뒷모습의 그림자를 찍었습니다. 얼굴은 세월에 따라 변하지만 손짓과 걸음걸이와 그림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징을 오래도록 간직한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기록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모습을 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희는 어느 날 동네 병원에 작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손에 들린 결과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검사를 받아도 적힐 말이 줄어들어갑니다. 숫자는 여러 개 나와도 그것을 설명할 말들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그녀는 정호에게 그 결과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걸을 날을 하나씩 더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작은 준비들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오래 쌓여있던 물건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어 확인했습니다.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오래된 사진들에는 짧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누구와 언제 찍은 것인지, 그날은 어떤 날이었는지를 가능한 한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준비가 있다는 것을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갈 준비와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준비. 젊은 시절에는 첫 번째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두 번째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나갔습니다. 늦게 만난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시작은 곧 끝의 전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시작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호는 윤희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더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붙잡지 못한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상황의 문제였다고. 그리고 지금 다시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고 상황은 더 이상 둘을 가로막지 않는다고. 그는 늦게 배운 것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상대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는 법, 혼자 앞서가지 않는 법, 무거운 짐을 혼자서만 들려고 하지 않는 법,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것이 약해지는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강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이른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배움은 때로 늦을수록 더 깊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과거의 상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아물게 해주었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아문 자리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신 현재의 작은 기쁨들을 나누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의 향기, 강변 산책로에서 만나는 길고양이들의 모습, 계절마다 달라지는 나무들의 표정, 저녁 노을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변에는 연두빛 어린 나뭇잎들이 빛을 머금고 있었고, 공기는 따뜻하면서도 상쾌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산책을 하고 나서 강변의 낡은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햇빛은 오른쪽 하늘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갔습니다. 그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도 바뀌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높낮이를 달리했습니다. 정호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얇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윤희가 자신에게 빌려준 손수건이었습니다. 모서리에는 파란 실로 수놓아진 작은 이니셜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도 그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는 그 손수건을 반세기 동안 간직해왔고 이제야 제자리로 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수건을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서 윤희의 손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얇은 천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손의 온도는 말보다 빠르게, 말보다 정확하게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작은 접촉에서 지난 세월의 무게와 현재의 소중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서쪽 하늘의 노을은 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금빛에 가까웠습니다. 격정적인 젊은 사랑보다는 차분하고 깊은 늦은 사랑에게 어울리는 색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서로의 내면을 잠깐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세월은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혹은 세월이 그대로 흘러가되 두 사람만은 그 흐름에서 가볍게 벗어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생애에는 몇 번의 작은 휴식이 있습니다. 그 휴식은 화려한 여행의 형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박한 벤치의 형태를 하고 따뜻한 손길의 형태를 하고 부드러운 빛의 형태를 하며 다가옵니다. 밤 기운이 내려오고 강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먼저 일어섰고 정호도 따라 일어서며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집으로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느렸고 나누는 말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서로를 향한 기다림, 함께 있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전해지는 손의 온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아무리 늦게 온 사랑이라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나이는 사랑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순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호는 습관처럼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을 다시 꺼내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사진을 창가에 세워두지도 않고 서랍 깊숙이 다시 밀어 넣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옆자리에 오늘 되돌려받은 손수건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선물이 나란히 놓여 서로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작은 램프를 껐습니다. 어둠이 방을 조용히 차지했고 창 너머로는 노을의 마지막 잔광만이 얇은 커튼을 통해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는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의 발걸음에는 혼자가 아닌 둘의 리듬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속도에 맞추어 때로는 길어지고 때로는 짧아지는 발소리. 그것만으로도 남은 생이 충분히 아름다울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놓친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놓친 시간이 남긴 빈자리에는 늦게 도착한 사람이 조용히 앉을 수 있습니다. 늦게 자리를 찾은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조심스러우며 그래서 한 번 앉으면 오래도록 머무릅니다. 첫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주 먼 길을 돌아왔을 뿐입니다. 돌아오는 것들에는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견디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두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늦은 사랑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래도록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은 화려하지 않지만 향기롭고 크지 않지만 단단합니다. 세월이 만들어준 사랑의 모양입니다.